깊은 어둠 속 누구야? 한 남자가 관 속에 갇혀 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관이 열리자 드러나는 끔찍한 세상. 이곳은 말 그대로 야만의 세계였죠. 몇 해 전 사람 왔어요. 만재는 한 저축은행 사건으로 전 재산을 잃고 말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에 만재는 돈을 구하기 위해 팔지 말아야 할 것까지 팔 생각이었죠. 나는 콩팥만 취급해. 그러니까 그게 진짜 1억인 거예요? 진짜로 1억인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겁이 나는 만재. 제가 주사도 잘 못 맞고요. 그 몸에 칼 대는 거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이거. 그러자 노인은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요. 그곳에서 만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차 한 대랑 가치가 똑같아. 분해돼서 폐차된 차도 이 남바만 살아서 돌아다니면 제값을 받는단 말이야. 그건 이름을 팔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사람도 차랑 똑같아. 이름도 돈이 된다는 거지. 그 말에 기꺼이 이름을 팔기로 한 만재. 그건 곧 바지 사장이 된다는 뜻이었는데요. 그 후 7년간 만재의 이름은 수많은 돈을 옮기는 데 쓰이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사우나 한쪽에서 고민에 빠져 있는 만재. 예주, 해나, 그건 곧 태어날 딸아이의 이름 때문이었는데요. 솔. 이런 고민을 집이 아닌 사우나에서 하는 이유는 그가 지금 이혼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었죠. 저는요, 제 아내를 지금까지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생활비를 또박또박 보냈어요. 해야 됩니다. 나쁜 짓이잖아. 그러나 가족을 향한 마음만큼은 진심인 만재. 솔이라고 솔 어때? 이게 한국어로는 소나무고 스페인어로는 태양이고.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후였죠. 저기 수연아, 이름대로만 되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니? 야 수연아, 내가 이에 만재는 이제 바지 사장 일을 접기로 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일을 그만둔다 그래. 그런 만재에게 마지막 일을 제안하는 꼴통. 내 뜻은 월천, 기간은 6개월. 조건 대박이니까 내 수수료는 10.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인감이나 하나 새로 파자, 비싼 걸로. 나는 뭐 맨날 인간만 파냐 인마? 인예당 진 선생이라고 들어봤지? 벌써요? 이 영리인장이라고 성명화까지 봐주는 양반인데 정치인이고 뭐 대기업 회장이고 문지방 닳도록 드나들어가지고 부르는 게 값이란다. 아마 간 김에 애 이름 지은 것도 어떤지 물어보고 오면 딱이겠구만. 그 말에 만재는 곧바로 인장가를 찾아가는데요. 얼마 있다가 딸이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솔이라고요. 예. 그 사주는 괜찮은지 건강은 할지 뭐 돈은 좀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운명이란 말이 뭡니까? 그런데 알듯말듯한 말만 늘어놓는 인장가. 얘 이름값은 본인이 어떻게 인생을 운전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도리어 질문을 던지는데 운명 믿어요? 그 후 이만하면 바지 사장 최고의 대우야. 회사의 진짜 주인인 쩐주를 만나보는 만재. 중요한 건 6개월입니다. 연장 없고요. 그렇게 만재는 마지막으로 스포텍이라는 회사의 바지 사장이 되죠. 그런데 갑자기 사전을 꺼내는 만재. 그러더니 알 수 없는 도장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건 만재가 만들어 놓은 비밀 장부였죠. 그렇게 무탈하게 마지막 일을 해나가던 어느 날 왜 벌써 장거리지? 두 다리 숨종인데. 설마 모자 바꿔 쓰기라도 할까봐. 아이 재수없는 소리. 갑자기 해외 도피 지령을 받은 만재. 어서. 그를 본 쩐주 문식은 휴대폰부터 부수는데요. 생각보다 세무조사가 세게 들어왔어. 즉 지금 만재는 세무조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2만 불이야. 딱 한 달만 버텨. 일정 늘어져가지고 제 계획에 차질 생기면 어떡해요. 독박 쓰고 골로 갈래? 자네 앞으로 다 돼 있는데. 아무튼 저기 기간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아시죠? 글쎄 걱정 붙들어 매고 자네 몸이나 챙겨.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에 마카오로 간 만재는 한동안 유유자적 여흥을 즐기는데요. 그러는 동안 약속한 6개월이 다가오고 수연아, 우리 소리 이제 2주 남았잖아. 건강하지?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다음 주잖아. 내가 다음 주에 꼭 약속을 지킬게.
그런데 그때 만재의 눈에 들어온 놀라운 뉴스. 알고 보니 그 사이 만재가 무려 1,000억을 횡령한 사기범이 되어 있었던 건데요. 즉 스포텍의 진짜 주인인 문식이 돈을 가로챈 후 만재에게 덮어 씌운 것이었죠. 이에 문식에게 전화를 해보는 만재. 야 홍모생!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킨 거야? 어? 내가 간다 이 새끼들아. 그런데 그 순간 누구시죠? 만재는 습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만재가 정신을 잃자 만재의 모든 정보를 입수하는 남자들. 그러더니 만재를 관에 실어 가는데요. 얼마 뒤 그 관은 중국 어느 사설 감옥에 도착하죠. 그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찾아온 한 여자. 这是3年的服刑记录，况且还给我终身的劳力钱，这是天上掉落大馅饼。 그녀는 지금 만재를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버스 살려. 이만재. 누명 먹고 싶으면 이제부터 정신 차려. 이어 그녀는 만재가 이미 사망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나중에 시체로 버려도 신원을 알 수 없게 했네. 나 당한 거였어. 그때 뉴스 하나를 보여주는 여자. 최근 민의당을 탈당한 황치윤 의원의 신당 창당이 본격적으로 황치윤 의원 알아? 이 사람 누군데? 당신이 빼돌린 1,000억. 아니 그렇다고 알려진 1,000억이 창당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어. 창당에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그게 나랑 무슨 관계인데? 황 의원이 국회에서 스포츠 벤처를 언급한 적이 있어. 수조원 때 불법 스포츠 도박을 벤처 시장으로 흡수하자. 지하경제 양성화 뭐 그런 거지. 그 발언 이후 처음 상장된 게 당신이 대표로 했던 스포텍이야. 정치 테마주로 창당 자금을 세탁한 거라고. 만재는 그 말을 단번에 알아듣죠. 황현 목을 따는데 나를 칼로 쓰시겠다. 의사야 정신이 좀 드나 보네. 그런 여자에게 묻는 만재. 수연이 소식 알아? 여기 있는 당신도 찾았는데 누군들 못 찾을까? 그 한마디에 만재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데 스포텍과 관련된 백데이터 있지? 장부의 귀재라고 하던데. 내가 이 바닥에서 7년을 버틴 것도 그 장부 때문이었어. 날 살릴 순 없어도 다 죽일 순 있거든. 여자는 그 장부값으로 큰 돈을 건네죠. 바로 쓸 수 있는 대포 통장으로 준비했어. 일 잘 되면 잔금으로 100만 불 줄 테니 편히 살아. 가족 챙기려면 돈도 필요할 거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자 수연부터 찾아보는 만재. 그런데 말도 마요. 어? 위장이호 하려고 했다고 얼마나 의심들을 하는데 여기서 어째 살아요? 이미 수연은 멀리 떠나고 없었는데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긴 했나 봐요.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이민 갔다더라고. 이에 만재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죠. 다 끝나면 너 꼭 찾으러 갈게. 그 후 스포텍 사무실을 찾은 만재는 장부를 숨겨둔 곳부터 살펴보는데요. 한편 그날 저녁 최근 황치윤 의원님의 신당 창당이 국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황 의원. 생각이 서야 조직이 그리고 나라가 삽니다. 그게 저희 신당의 정신입니다. 그러자 라이벌인 윤 의원 측은 초조해하고 있었는데 황치윤 의원 신당의 의원들 합류 러시, 특히 우리 민의당 의원 20명 연쇄 탈당, 이게 치명적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여전히 사이즈가 제일 큰 벤처는 대선이에요. 이 윤 의원 쪽 정치 고문이 바로 심 여사였죠. 황 의원 측에서 하고 있는 건 정상적인 방식의 창당이 아니에요. 이 정도 규모로 포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합법적인 비용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녀는 지금 윤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황 의원을 끌어내릴 생각이었죠. 대표님이 차후에 권력을 잡으려는 이유보다 황 의원이 부적합한 이유를 설명해야 싹이 잘리는 겁니다. 같은 시각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한 만재. 이어 그때 잘 있었냐?
그는 오랜 동료인 꼴통과 재회를 하죠. 진짜 죽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에 쩐주였던 문식부터 찾는 만재. 공문식 지금 어딨냐? 죽었잖아. 뭔 개소리야. 공문식도 형처럼 바지였던 거야. 쩐주 행세한 거라고. 만재가 떠난 후 바지 사장 일을 접었던 문식. 우리 딸내미 잘 지냈지? 하지만 근데 놈들이 스포텍 주식으로 100억 수익을 낸 거야. 수익은 싹 다 찾아갔고 세금만 공문식이 대신 때려 맞은 거지. 무려 27억. 그 역시 진짜 쩐주에게 당하고 말았던 건데요. 27억 맞는데요. 주식이라니요? 스포텍이라는 스포츠 벤처 기업인데 지금은 폐업했네요. 이에 억울함을 견디지 못한 문식은 결국 일타쌍피. 스포텍이라는 회사 하나로 둘 다 벗겨먹은 거야. 말없이 이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렇게 문식도 장부도 모두 사라진 상황. 유일한 증거도 뺏겼어. 생판 모르는 애한테. 뭐 CCTV 복원을 했는데 뭐야 이거? 얘 공문식 딸인데. 뭐? 알고 보니 문식의 딸 희주가 사건 후 만재를 쫓고 있었던 건데요. 이만재를 잡기 위한 방송 이만재는 살아있다 200회 특집입니다. 이에 만재는 희주에게 접근을 하기로 하죠. 자, 이만재에 대해 제보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 말에 만재를 만나러 나온 희주. 그쪽이 이만재 전공이라며. 얼마나 알아? 이만재 186cm 82kg 78년 6월 4일 성북구 정릉동 출생. 이후 시작한 어린이 교재 사업은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 2011년 바지 사장 시작. 2019년 스포텍 횡령금 1,000억을 페이커 컴퍼니로 빼돌리고 잠적. 이후 1,000억 자산가가 되어 해외를 떠돌다가 중국에서 사망. 그런데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살아있음. 희주는 이미 만재를 알아보고 있었죠. 니들 27억! 그게 인생 나고자한테 할 짓이야!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거 봐! 이어 희주에게 사정을 설명한 만재는 그녀에게 장부를 부탁하는데요. 장부 가져와라. 그걸로 내가 진범 잡아줄게. 하지만 경찰 불렀냐? 희주 역시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죠. 그러니까 같이 다녀 나랑. 이에 일단 도망을 치는 만재. 장부 1시간 뒤 여기서. 그리고 잠시 후 장부를 꺼내는 희주에게 누군가 다가서죠. 결국 놈을 놓치고 마는데요. 이에 장부 대신 이 사건의 진범을 찾기로 하는 두 사람. 9894. 부천 왕발통이죠? 바지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은 이 바닥 마당발인 부천 왕발통을 만나보는데요. 저랑 거래를 트시고 싶으시다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는데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가. 그러자 만재는 내가 좋은 꿀팁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에게 대출받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바지 사장들 신용등급 다 망가져서 대출 한번 못 받잖아. 근데 재작년 2월 판례가 하나 나왔거든. 급여 내역이 있다면 바지 사장은 근로자다. 이에 기분이 좋아진 부천 왕발통은 만재와 얽힌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죠. 아니 어떤 쫀주가 워낙 베테랑을 찾아서 이름만 슬쩍 흘렸는데 그렇게 곤란하게 될 줄 몰랐지. 그 쩐주 누군지 좀 알 수 있어요? 돈으로 못 사는 것도 있습니다. 사장님 내릴게요. 그래. 그때 나 좀 도와주라. 이만재 사장. 만재를 본 그는 예전 그 쩐주를 알려주는데요. 일명 런드리죠. 돈놀이로 이 사람 따라갈 자가 없다는데. 얼마 전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클럽에까지 손을 뻗친 런드리죠. 그래서 클럽 바닥에서 잘 나가는 MD들 모아놓고 1억씩 줄 테니까 주식 계좌를 신용으로 들라고 했대요. 신용은 2억까지 살 수 있으니까. 계좌 터지면 수수료 1,000만 원 준다는데 누가 안 받겠어요. 그러나 작전주는 실패해버렸고 주식은 순식간에 휴지가 됐죠. 문제는 MD들이 신용으로 1억씩 더 빌린 돈을 메꿔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이에 MD들은 런드리조에게 이를 갈고 있었죠. 정말 엿먹일 수 있을까?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입에 혓바늘이 돋는데. 나만 믿어요. 2,000명도 모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Holy shit. 그렇게 MD를 통해 런드리조를 소개받는 희주. 여기 내가 말씀드린 사장님. 젊은 나이에 워낙 수완이 좋으셔서 일찍 성공하셨어. 돈 되는 사업이라고 소개하니까 관심이 많으시네. 200명까지 준비가 가능하시다. 그러자 런드리조는 명부부터 확인하는데요. 2개만 확인해봐. 890211 2097-456 851206 2597746. 오케이. 45개. 수수료 4억. 그 순간 뭐야?
갑자기 어둠에 잠기는 호텔방. 그러자 희주는 만재를 불러들이는데 뭘 호텔이 정전이 되냐? 그렇게 런드리조의 정체를 알아내죠. 네 말 정리하면 전주 부탁으로 세탁한 차량 주식을 캠프에 전달했다. 너는 지금 황치훈 의원 후원 회장 신분이고 맞아? 전주 이름만 돼. 네 신변 노출되는 일 없어. 그러나 결국 진짜 전주를 알아내지 못한 채 도망가는 두 사람. 한편 그날 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이제 경쟁 상대가 됐다고 안 오시나 했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요. 의원님 정계 입문을 자문해드린 게 전데요. 그러더니 그를 통해 필주를 만나려 하는데요. 이전에 후원회장 조필주 씨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요. 우리 자주당의 미래 황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황 의원이 창당을 선언하는 그 시각 전력만 좋으신 줄 알았더니 배짱도 좋으시네. 심 여사는 필주와 거래를 하기로 하죠. 어차피 그쪽에서 장부를 쥐고 있는 이상 나도 답이 없어요. 이만재 줄게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인간? 그때 만재는 바로 이곳에 와 있었는데요. 심 여사는 우리 여기 왜 부른 거야? 여보세요, 어디야? 연단 정면에서 위를 보면 내가 보일 거야. 조필주랑 같이 했으니까 빨리 이리로 와. 심 여사 말대로 움직이는 만재. 그 순간 잡았다. 만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데요. 이에 급히 도망을 치던 만재는 잠시 후 꼴통 앞으로 끌려오는데 거기에는 필주도 와 있었죠. 선수 교체. 그렇게 제대로 얻어맞는 만재. 네가 아무리 용을 쓰고 이딴 거 만들어 봐야 힘으로 뺏어버리면 그만이거든. 어? 이어 돈을 뿌리며 꼴통을 부르는 필주. 얼른 니네 형 이 손으로 끝내버리고. 그러자 꼴통이 돈을 주우며 다가오는데 꼴통,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어 전기톱을 받아든 꼴통은 제발 새끼들아! 그대로 상대에게 휘두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이 케이블 타이를 푸는 만재. 결국 그는 필주의 손에 죽고 마는데요. 그 순간 포크레인으로 상황을 정리해버리는 심여사. 그렇게 그녀는 원하던 장부를 손에 넣게 되죠. 그러나 만재에게는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이어 다음날 새벽까지 장부를 살펴보는 만재. 예상했던 대로야. 황현 신당으로 데려간 돈 전부 스포텍 매출에서 딱 잡혀. 하지만 돈은 한참 모자란 상태였지요. 100억만 정리했네. 900억은 앞으로 찾아봐야지. 됐어. 황의원 잠된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약속한 장군 100만 불. 그리고 이건 그녀는 수연의 연락처도 알려주는데요. 이에 만재는 곧바로 전화를 해봅니다. 수연아, 나야. 끊을게. 수연아, 다급하게 부탁을 하는 만재. 저기 설이 목소리 한 번만 들을 수 있을까? 아빠 안 해도 돼. 그냥 목소리 있지. 그러나 죽었어. 그 이름의 주인은 이미 세상에 없었죠. 당신 소식 듣고 유산했어. 그렇게 만재가 붙잡고 있던 끈이 모두 끊어지는데요. 한편 그날 밤 오늘 저희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황치훈 의원의 불법 창당 자금 수수 의혹을 밝힐 결정적 증거를 전격 공개하려 합니다. 스포텍 장부를 공개하는 유니원 측. 넓게 보면 이 순간도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그런데 그 시각 제가 엄청난 걸 찾은 것 같아요. 뭔가를 발견한 희주. 과연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진짜 전주는 대체 어떤 인물인 걸까요? 요즘 같은 혐오의 시대에 이름이 더럽혀지는 순간 끝이니까. 그리고 이미 죽은 남자인 만재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난 2월에 개봉한 영화 데드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영화는 한국에서는 좀처럼 다뤄진 적이 없는 신선한 소재라는 평을 받고 있죠. 특히 충격적인 오프닝 시퀀스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답답한 관원에서 빠져나온 후 만나게 되는 더 끔찍하고 잔인한 세계. 그건 마치 주인공 만재가 가난한 현실을 피하려다가 만나게 되는 더 잔혹한 세계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더불어 이 영화는 각 배우들이 가진 매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한 후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만재 역의 조진웅 배우, 차갑고 지적인 정치 컨설턴트 심여사 역을 맡은 김희애 배우, 마지막으로 미친 악역이지만 그래서 더 인상 깊었던 박호산 배우까지 익숙한 만큼 믿고 보는 이 세 사람의 연기 덕분에 몰입감 있는 작품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보고 나면 내 이름이 소중해지는 영화 데드맨, 이름을 잃어버린 남자 만재의 마지막 고군분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웨이브에서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데드맨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 잘 있었어.